여튼 좀 심각하네요. 일단 네. 중앙은행도 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그렇죠. 상황을.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네. 그럼 이제 모기지와 관련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금리가 어떤 변동이 된다고. 네. 모기지도 금리의 변동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네. 향후에는 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그걸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 지금 몰기지가 지금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5년짜리 고정으로 많이 고정 아닌 변동으로 하는데 그렇죠. 몰기지 금리가 제가 알기로는 4%대 중반에서 한 5%대 초 중반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행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또 여러 가지 또 뭐 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이자율은 조금씩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앙은행 좀 3% 이자 기준에 그 정도 되는데 이자율이 추후 이제 경기 침체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은 이자율을 사실은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기를 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물가는 오른다고 해도 물가는 오르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물건을 안 사주면 실제로 이제 물가는 다시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관세는 붙었지만. 그래서 양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봐야지 이거를 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금리가 몇 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기지를 선택을 할 때 고정을 할 것인지 네. 변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네.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의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다 생각하면 고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뭐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변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인하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되면.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네. 만약에 본인께서 네. 모기지를 만약에 이번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네. 하면 당장 저 같은 경우 7월에 네.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네. 물론 그때 알겠지만 네. 4월에 네. 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네. 팀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건 제가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네, 이거- 본회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거를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전문가들이 아마 많이 내놓는 데이터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본다면 저는 변동으로 가겠어요. 당분간. 당분간? 네, 당분간. 변동이야 좀 쇼텀으로도 변동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옵션이 변동을 하다가 고정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한 번 정도. 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네. 변동으로 선택을 아니, 근데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또 모기지를 잘 아세요? 또? 뭐 저도 뭐 몰기지를 가져봤고 또 뭐 어. 여기저기 뭐 들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그 직군 자체에 네. 그 상품에는 그런 상품도 존재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네. 몰기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은행에서도 일을 하시지만 몰기지만 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기지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약은 약사에게, 네, 맞습니다. 네, 병은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금융은 네. 브랜드에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가슴이 아프실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다들 궁금해하는 얘기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이제 인하 얘기하셨잖아요.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금 금리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파이낸셜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 금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영향이 좀 없겠습니다. 다행히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 보통 정기예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죠. 정기예금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그만큼 이자를 적게 받으니까 어떤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또 다른 어떤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변동성이 많은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선호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금융상품들은 다양하고 또 섹터별로 있고 또 카테고리도 뭐 굉장히 다양하고 또 뭐 퍼블릭인지 아니면 프라이빗인지에 따라 또 금융상품이 달라지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또 흔히 알고 있는 뮤추얼 펀드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배당형 펀드가 있고 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뭐 글로벌 아니면 뭐 캐나다만 국한되어 있는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품이 특정하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일단 이자가 떨어진 추세에서는 이제 뭐 국채 같은 것들이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찾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좀 선택하는 게 좋고,
아니면 이제 뭐 경기가 굉장히 지금 막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금으로 많이 해칭을 하잖아요. 제가 다음 질문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금 네. ETF 같은 거를 가지고 그 해칭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주식을 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식 중에서도 좀 디펜시브한 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는 오히려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죠. 필수 소비라든가 유틸리티, 뭐 BC 하이드로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을 소유를 하게 되면 좀 변동성이 좀 취약한 변동성에는 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다고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제가 매크로적인 상황 속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우리 저 팀장님 너무 조심. 네. 막 서러움을 막 이렇게 거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어쨌든 간에 뭔가, 이게 뭐 캐나다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네. 전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거나 어려워지거나 지금보다 좀 상황이 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될 네. 때는 이거 어쨌든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좀 한번 물어보시게 이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느 분야로 이렇게 집중을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런 의미죠.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네. 유리한 건지. 네. 아니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네. 주식에 좀 해보는 게 나은 건지. 네. 또 한 가지는 뭐 부채는 최소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네. 조금 론을 받아서 네. 뭔가 다른 돈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지 네. 뭐 이런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는 뭐 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분산. 아, 한쪽에만 너무나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지만이 어느 한쪽에서 조금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른 데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저번에 만들었던 쇼츠 중에 그거 네. 아닙니까? 그 계란. 네, 맞습니다. 그럼 맞죠? 계란을 한 바구니 네. 잡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 많이 있는 봅니다.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잘 돼야지만이 네. 뭐 CPP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도 있거든요. 캐나다 펜션 플랜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와 있냐면은 전통적인 주식형, 채권형 6대4 배합이 아닌 이제 그 시대는 좀 지났어요. 이게 밸런스드 포트폴리오 딱 중간 정도 리스크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우량주만 말씀드립니다. 우량주 주식, 우량 채권들만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은 우량 주식이 한 60% 배합, 그다음에 우량 채권이 한 40% 배합이 가장 이상적인 중간 리스트 밸런스드 포트폴리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형은 지금 이 중에 60%가 퍼블릭이라는 얘기는 이제 우량 주식과 그러니까 채권이 정부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우량 주식과 채권, 네. 그러니까 큰 기업들, 그다음에 큰 어떤 정부 채권들, 네. 신용 등급이 좋은 정부 네. 채권, 주정부 채권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배합이 6대4였는데 요즘에는 CPP에서는 4대4대2예요. 4대4대2. 예, 그래서 40%를 이미 대체 투자를 시작했어요. 프라이빗. 네. 프라이빗이랑은 조금 더 생소할 텐데 공격적이고? 아니에요. 공격적이지 않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이나 채권은 매일매일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매일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은 사고 파는 데 조금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조금 결여된 거죠.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들만 투자를 했던 상품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리테일 투자자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런 옵션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산분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중에는 이제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부동산, 그 다음에 리츠, 그 다음에 이제 몰기지 펀드 같은 상품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인프라스트럭처, 아니면 프라이빗 에쿼티. 프라이빗 에쿼티는 이제 사모펀드거든요. 사모펀드 예전에 기업들만 했었는데 지금 리테일도 조금 펀드화 시켜서 만든 사모펀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지금 진취적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민연금 CPP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금 그 자산군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수익률을 지금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현금 보유는 어떻습니까? 현금 보유도 굉장히 안전하죠. 좋죠. 네, 좋죠. 이제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는 점. 그렇죠. 인플레이션 취약하겠죠. 네, 네. 당분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약에 어느 뭐 저점이다, 이제는 좀 투자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시점이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네. 그렇군요.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도지라고 하는 네. 그 일을 하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네. 떨어졌잖아요. 네. 그 전만 해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은 좀 불안한 게 좀 있죠. 테슬라- 많이 좀 최근에 많이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리긴 좀 뭐 하지만 테슬라 주식이 선반영이 이미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니면 되기 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거기에 이제 후원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굉장히 많이 고점을 찍었어요. 정말 올라갔죠. 제가 그냥 480달러까지 찍었다가 최근 지금 굉장히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200대. 네, 맞아요. 거의 막 280달러, 7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엔 분산 투자예요. 어떤 테마주를 찾아서 쫓아가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시고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현금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타이밍을 맞춰서 이 현금을 넣기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 저점인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저점인지 알고 이렇게 들어갈 때쯤 되면 저점이 아니라 이제 막 또 고점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해놓고 좀 리스크를 좀 방어를 어느 정도 해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면 충분히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도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해칭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전문가와 좀 디테일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본인의 어떤 가지고 계신 투자 성향,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계신 고민들, 어떤 목표, 지향점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제가 좀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네. 병은 의사에게, 경제, 금융은 우리 브랜튼에게. 네, 꼼꼼하게 우리 홍보까지 해주셨는데. 저같이 뭐 이쪽 분야에 좀 전문가는 아닌 건 최근에 좀 이렇게 귀가 우리가 얇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들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 테슬라가 뭐 잘 됐대! 그렇게 되면 또 쫄딱 망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캐나다 금값 기준으로 1g당, 네. 1g당 지금 134달러라고 한다고요. 네. 그게 기존에는 아마 90 몇 달러였다가 네. 한 44% 정도 증가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십니까? 다 팔고, 야, 이 금으로 다 못 받는 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금융상품 중에서 이 금과 관련된 부분도 네. 분산 투자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나요? 네, 있죠. 네. 있어요? 네, 요즘에는 오. 실물 금을 보유하지 않고요. 네.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살 때 팔 때 수수료도 많이 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금 ETF를 많이 보유합니다. 아, ETF가 뭡니까? 근데? ETF는 이제 네. 실물 갖고 있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원자재가 있어요. 뭐 금이라던가 뭐 석유 어떤 그 오일들 이런 그 에너지도 있고 이런 섹터별로 금융화, 증권화를 시켜놓은 거를 ETF라고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살 수 있죠. 아, 살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 살수 삽니까? 그런 거? 뭐, 그건 저희- 코스코, 뭐, 월마트, 뭐, 이겁니까? 아니, 저희 이제 증권사에서 아, 살 수 있고, 네네네. 은행에 이제 네. 자산 관리하시는 팀에 가서 살 수 네네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ETF는 네. 거래가 뭐 365일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똑같아요? 있습니다. 네. 금 ETF는 한번 좀, 예,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 사야 또 우리 팀장님께 좀 네. 상담도 막 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제가 한 특별히 달 정도? 네, 좀 어렵고요. 네.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그 위기감이라는 건 존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캐나다한테는 어떤 국가 그 주도 사업을 미국에 의존해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좀 캐나다에서는 이제 미국의 관세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 이제 이슈가 많이 터지면서 이제 바이 캐나다 산 상품을 구매하고 이용하자라는 게 굉장히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바이 캐나다가 아니라 지금 빌드 캐나다를 다시 재건하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조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새롭게 이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도 하고 뭐 R&D에 투자 굉장히 부국한 나라거든요. 캐나다가 자원도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믿어요. 네. 충분히 해낼 거라고, 네. 캐나다가. 근데 그거는 뭐 정부에 있는 관료들에 의해서 다 될 맞습니다. 거고. 네. 중요한 건 저희 삶이잖아요. 네. 저희 개인의 금융이 필요한 거고. 내 통장에 내일부터 뭐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뭐 이자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모기지가 인상이 돼가지고 뭐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사실은 쓸 돈이 없으면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 통장을 지킬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안 쓰고 안 먹어야죠. 아이,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네. 일단 어찌됐든 생활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안 쓰고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항상 사이클이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항상 이 난관들을 다 극복해 왔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뭐 경기 침체기가 있으면 다시 이제 침체기를 겪고 또 올라가는 이제 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침체기 때는 사실 이제 소비가 많이 위축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또 소비가 위축되면 또 물가도 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이자도 떨어지고 그러면 금융 비용이 좀 적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 정부에서 또 부양책을 많이 내놓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에다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돈도 많이 풀게 되거든요. 고용도 다시 창출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경기가 부양이 되고 하게 되면은 이자율이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실업률도 좀 낮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이제 시간이 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버티자. 네. 이 시기에 잘 버티자. 네, 맞습니다. 근데 잘 버티려고 그러면 주변에 조언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럼 이제 본인 하시는 이제 직업이 이제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저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고민하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단은 가지고 계신 그 금융 투자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최소한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네. 어려운 시기에 손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어려운 상황에 네. 돈까지 이르면은 뭐 네, 그렇죠. 술 먹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2022년도에 좀 많이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22년도는 굉장히 특수한 한 해였어요. 사실은 뭐 주식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지면 채권이 떨어지면 주식이 좀 방어를 해주고 주식이 좀 떨어져주면 채권이 좀 커버해주고 했는데 2022년은 굉장히 특수한 한 해였어. 채권과 주식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어려운 금융시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2023년도 뭐 봄이 지나서 이제 여름부터 해서 좀 피킹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 올해 초까지 굉장히 주식이 많이 치고 올라왔거든요. 항상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운사이드 리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좀 보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고 너무 그쪽에 올랐다고 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워가시는 게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민하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 팀장님께 이게 문의를 해야 되거나 뭐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네. 말씀드리기가 구체적으로는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 공개적인 어떤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족에 있는 전체 자산 중에 금융자산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투자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또 은퇴 시기가 얼마큼 남았는지 그리고 또 상속 자산이 또 있는지 없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개인적인 재정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된 거를 네,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어떻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또 반복이긴 하네요. 예, 약은 약사에게, 예, 병은 의사에게,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상담은 그 브랜든에게. 네. 예, 그런 것처럼 뭐 맞습니다. 좀 지금 불확실성이 더 심화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할지 모를 때는 무작정 그냥 너무 두려움만 갖지 말고 네. 이 상황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간 해결이 될 그 네. 시기까지는 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네. 본인 스스로 판단하신 것보다 이쪽 분야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네. 정보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해도 되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좀 너무 부담스럽시고 뭐 상담 자체가 너무 어렵다면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채널이 뭐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유, 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왜 또? 아니 뭐 이렇게 좀 짜고 치는 뭐 네.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제 유튜브 채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그냥 한국말로 하면 브랜든의 금융톡톡. 브랜든 주소 나갑니다. 네, 주소. 브랜든 금융톡톡을 찾으시면은 아직 뭐 콘텐츠가 많지는 않아요. 영상 지금 열심히 찍고 있고 우리 또 반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 또 유용한 정보를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랜든의 금융톡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해야죠 이제. 네.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아 이거 아, 스트레스 이것도. 아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앞으로 이 채널 통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저희 어바웃 뱅크버 뭐 같이 지금 뭐 나가겠지만은 저희 어바웃 뱅크버가 그나마 좀 도움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전문성이 없지만 우리 팀장님처럼 그런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네.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만든 것처럼 지금 금융톡도 좀 가능하시다 그러면 오늘 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 담아내기는 어려우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분산 투자와 네. 관련해서 뭐 짧은 시간일 수도 다음에 또 그런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분산 투자에 좋은 또 팁들 네. 그다음에 지금 시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금 TF ETF요? ETF 네. 어렵네요. 네. ETF와 관련된 뭐 정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네.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면 네. 좀 저희 같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많이 떨었습니다. 아니, 긴장되는 사람은 그렇게 뻔히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긴장 너무 많이 돼가지고 카메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전 질문 유출을 안 했어요. 아,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질문지를 미리 줘버리면 네. 답을 다 알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어떤 질문을 던지실지 반장님이 네. 좀 많이. 오늘 질문의 정도 어땠습니까? 오늘? 너무 단순했나요?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실패했는데 그러면. 아, 근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맞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도 금융권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네. 내용은 저야 이렇게 뭐 내용 이해가 그렇죠. 되겠지만은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용어들이 사실 좀 너무 어려운 부분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때요? 지금 뭐 고객이 뭐 좀 더 지금요? 늘어나는 거 어떤가요? 네,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저는. 늘고 있어요? 네, 네. 오, 이것도 의외. 네. 위험하니까? 불안하니까? 사실은 저는 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저는 고객분들한테 수익이 얼마 뭐 이런 상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그냥 큰 변동성 없이 원하시는 타겟 수익률이 뭐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리스크는 좀 줄이시면서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보다 수익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 있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한 해는 막 20% 30% 수익이 났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20, 30% 마이너스 났다가 이런 시장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꾸준히 고객분들을 오랫동안 뵙고 싶기 때문에 그냥 뭐 5년, 10년, 20년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는 포트폴리오보다는 좀 꾸준하고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방 이거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로는 제가 저도 하지 않습니다. 네. 로또가 아니네. 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른 분 찾아가시면 좋으십니다. 다른 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로또는 로또 매장에서. 금융은 누구한테요? 브랜드주에게. 감사합니다.